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역시 파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출시되었던 파이 앱 스튜디오, 파이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 정확히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직접 사용해 보시면서 이 잠재력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 또는 반대로 조금 실망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난 며칠간 계속해서 이 파이의 앱 스튜디오를 테스팅해보고 사용을 해보았고요. 느낀 점들을 이번 영상에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누구보다도 AI 기능을 실생활에서 깊이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대부분의 AI를 유료 버전으로 사용 중이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여러 업무 환경 속에서도 직원들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고 AI를 학습시키는 이 맞춤형 챗봇을 트레이닝 시켜서 공유하는 작업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또 파이를 하면서 현재도 X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X에서 제공하고 있는 AI죠. 그록도 적극적으로 사용 중이고, 그 외에 최신 트렌드에 맞는 AI들도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파이에서 AI 기반 앱 스튜디오를 런칭했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단순히 파이가 AI를 한다네 라는 반응보다는요, 파이가 지금 AI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고, 파이가 이 치열한 AI와 블록체인 시장에서 겨냥한 핵심 타겟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더 집중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파이가 런칭한 이 앱 스튜디오의 핵심 기능은 바로 바이브 코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이브 코딩을 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프로그래머처럼 직접 코드를 일일이 입력을 해서 앱을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어로 어떤 앱을 원하는지 우리가 쭉 문장으로 설명을 해 놓으면 AI가 알아서 앱이나 게임, 챗봇 등을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세싱을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한 번의 설명이 완벽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앱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가지 테스팅을 해보았는데요. 파이 앱 스튜디오에서는 매우 간단한 구조의 앱을 빠르게 생성할 수는 있지만 현 단계에서 너무 복잡하거나 하이 퀄리티의 앱을 생성을 하게 되면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에러가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교한 기능이나 고도화된 설계를 요구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현 단계에서는 매우 기본적인 이 레벨에서 충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스트 삼아서 아주 간단한 게임 앱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뒤집힌 카드를 맞춰가는 이 메모리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 했고요. 파이 브라우저에서 일단 앱 스튜디오를 탭해서 접속을 해줍니다. 여기서 커스텀을 탭해 주시고 가장 하단에 새로운 앱 만들기 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게임 앱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는 200자 이내로 이 앱을 설명할 수 있는 글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0자 이내의 글자를 통해서 AI가 첫 번째 프로토타입 앱을 생성해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해 보이지도 않고 너무 추상적이지도 않은 적정한 설명글을 입력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메모리 게임이라고 하면요, 이 시중에 너무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간단한 게임이고, 또 이 게임은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해 넣는다 하더라도 AI가 비교적 빠르게 정확하게 앱을 개발을 해주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AI를 사용을 하는데요, 파이코인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1파이를 처음에 충전을 해 주시고 업데이트를 해 줄 때마다 0.25파이씩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 주어야 앱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앱을 생성하는 동안에는 처음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주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너무 복잡한 설명이 들어가거나 너무 추상적인 설명이 들어가면은 이 로딩이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고요, 앱이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메모리 게임이 완성이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버튼을 하나하나 터치해가면서 동일한 그림을 찾는 게임이고, 몇 번 탭을 해서 이 그림을 모두 완성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수준의 게임을 만드는 데는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좀 디테일하게 다른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딩을 시뮬레이션하고 연습해 볼 수 있는 앱이 가능한지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앱의 이름은 크립토 트레이딩이라고 정해보았고요. 설명란에는 코인 거래를 가상해서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앱이고, 그리고 플레이어에게 가상의 돈 5,000 US달러를 먼저 지급을 한다 라고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앱을 생성을 해 보았는데요.
정말 5,000달러가 지급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가상으로 연습삼아 재미있게 이 가상화폐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앱이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게임 시작을 눌러보았고요. 실제 거래소의 가격과는 상관이 없고 랜덤의 가격이 변화되는 곳에서 이 코인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 트레이딩 시뮬레이션 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수정을 해보기 위해서 다시 바탕화면 색과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금은 어둡게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또 여러 코인을 보여주지 말고 일단 하나의 코인만 집중을 해서 보여주고 그 코인의 차트를 집중을 해서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상승률에 따라서 플레이어 레벨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렇게 주문을 했더니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앱이 이렇게 수정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팅을 좀 더 진행을 해보다가 다른 개선 사항을 한번 요청을 해보았는데요. 코인을 사고 팔 때 이 코인의 양 아니면 달러의 양을 조절하는 이 스크롤바를 하나 추가해 달라. 마치 실제 거래소에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처럼 UI를 똑같이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이렇게 자연어로 최대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였더니 실제 바이낸스나 OKX 거래처럼 이런 기능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좀 어설픈 업데이트가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와 매도를 하기 위해서 코인의 이 수량을 결정하는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 보면요, 뭔가 어색한 것이 보입니다. 바를 움직일 때마다 색깔이 차는 부분이 왼쪽에 있어야 좀 더 자연스러울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색깔이 나와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수정창으로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 색깔이 차는 부분을 왼쪽으로 옮겨달라 이렇게 최대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업데이트를 해보았더니 이제 이 바도 수정이 잘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언어 설정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영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사용이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언어 선택창을 좀 더 추가해줘 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AI가 바로 그 기능을 반영해서 메인 페이지에 언어 업데이트 창이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영어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둘러보면요, 이 정도면 꽤 그럴듯한데 라고 느낄 수 있는 기초적인 수준의 앱이 완성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앱을 완성시키는데 걸린 시간은 10분 채 되지 않았고요. 소모된 비용은 약 1파이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앱은 아직 이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가 되기엔 매우 많이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능도 매우 제한적이고 또 상업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적인 데이터를 넣어야 될지 등 여러 요소가 고려가 되지 않은 앱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테스트용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스팅을 통해서 파이앱 스튜디오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을 타겟팅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체감은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일단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 앱을 만들기 위해서 코드를 단 한 줄도 쓰지 않았고 오직 자연어로만 채팅하듯이 설명을 해서 이 앱을 완성을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AI 성능이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고 또 파이코 팀이 제공하는 기능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고요. 또 현재는 제가 5분, 10분 이렇게 시간 투자만 했지만 하나의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며칠 또는 몇 달을 집중을 해서 수정해 나간다라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 파이 앱 스튜디오에서 만드는 파이 앱의 완성도는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급지고 뛰어난 성능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라는 것,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기능은 앱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이 챗봇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챗봇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챗 GPT나 그록 같은 AI 등에서 질문 답변을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파이가 선보이는 챗봇은 한층 더 맞춤형이라는 점이 다를 수 있겠고요. 여기서 맞춤형 학습이라는 것은 최대 5만 자 이내의 학습 데이터를 여기에 입력을 해주면 사용자가 제공을 한 지식을 기반으로 이 파이 AI가 정확하게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챗 GPT도 유료 버전을 사용할 경우에 이런 챗봇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챗봇이 기업이나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활용이 될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이 앱 스튜디오에서도 늦지 않은 타이밍에 쉽게 챗봇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용 방법 빠르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챗봇도 흡사합니다. 파이 브라우저로 들어가셔서 앱 스튜디오로 접속을 하셔서요. 챗봇을 탭한 후에 맨 하단에 앱 만들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의 전문 지식
지식이 있는지 입력을 할 수 있는 창이 뜨겠고요. 해당 영역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질문창이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으로 앞으로 혜택을 얻을 거라 믿느냐 라는 질문이 나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를 탭을 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챗봇이 대화를 진행해 나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하고 어떤 말투 등을 디폴트 값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10,000글자가 넘지 않도록 여러 설명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용자가 질문을 했고요. 그 질문이 여기 정보에 없는 질문이라면 아무 답변이나 하지 말고 이런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띄워 라든지 아니면 항상 높임말을 사용해 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주문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챗봇이 학습할 지식이나 정보를 50,000자 이내로 정리를 해서 이 칸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낚시하는 방법에 대한 챗봇을 만들고 싶다면 낚시와 관련된 정보 팁을 50,000자가 넘지 않게 정리를 잘 해서 이 창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최근 파이 메타버스 개발자인 IQ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을 활용을 해서 AI 이성 친구 챗봇을 제작을 했고요. 이것을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Q가 AI를 학습시킨 대로 이 챗봇은 최대한 따뜻하고 이성 친구가 대화하듯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목적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앱 스튜디오 이 두 가지 핵심 기능 코딩 없이 AI로 앱을 제작하는 기능과 맞춤형 챗봇 제작 기능 이 두 가지를 빠르게 살펴보았고요. 네,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보자면 이 바이브 코딩으로 제작된 앱은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우리는 AI의 개발 속도를 지켜봐 왔기 때문에 AI의 이런 현재 문제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잠재력이 너무나도 뛰어난 기술이 바로 AI이기 때문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챗GPT를 비롯해서 많은 AI 기술을 사용해보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설마 이것까지 되겠어 라고 의심을 했던 부분 또 회의적이었던 부분이 또 올해 이미 현실을 넘어서고 있는 부분들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앱 스튜디오가 베타 테스트 기간이라서 편집 보안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이 되었을 때 이 바이브 코딩으로 구현할 수 있는 파이앱의 완성도 역시 우리의 현재 상상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고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내년 정도 되었을 때 이 앱 수준이 크게 향상이 되고 실제 파이 시장에서 파이 블록체인과 연동이 되어서 파이 코인을 받으면서 실제로 비즈니스 활동까지 가능한 파이앱 제작 하루 이틀 만에 충분히 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파이코인을 받으면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앱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죠. 또 앞으로 파이 결제를 지원하는 이 오프라인 매장 역시 하루 이틀 만에 이 바이브 코딩으로 앱을 만들어내고 어떤 메뉴나 예약용 앱을 제작을 해서 홍보에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물론 앱을 또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파일을 스테이킹해 두는 것이 이 앱을 좀 더 상단에 노출을 하기에 좀 더 큰 이점이 있겠습니다. 또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앞으로 파이 블록체인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 수많은 토큰과 NFT를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NFT라고 하면 단순히 원숭이 그림을 떠올리기도 쉽지만 이제는 훨씬 실용적인 방향으로 NFT가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티켓을 판매할 때 한 사람이 한 장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파이 한 계정당 한 티켓으로 제한하는 앱을 파이앱 스튜디오로 빠르게 개발하고 또 이 티켓을 위조가 불가능하도록 이 파이 블록체인 기반에서 NFT로 발행을 한다면 이 신뢰도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와 블록체인의 동시에 성장해 나가면서 앱 스튜디오와 만나서 앞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폭발적인 아이디어들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도 있다. 우리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의 가격 논의는 잠시 접어두고요. 파이코어 팀이 주력하는 메인 프로젝트인 이 앱 스튜디오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을 해보았고 며칠간 저도 직접 이 앱 스튜디오를 써보면서 테스트한 결과 나름 긍정적인 잠재력을 여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업데이트가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